정유라 씨 궁금하지 않아요? 아, 저 궁금하죠. 예. 어제 이제 프랑크푸르트 시내에서 정유라 씨가 목격이 됐다라고 해요. 네. 그 주변에 좀 조력자들이 꽤 많은 걸로 보이는데 그동안 행방이 좀 묘연했었잖아요, 정유라 씨. 조력자들이 많지는 않고요. 네네. 그래서 조력자들이 네. 주진우 기자가 보기에 네. 정보기관인지 아니면 종교 집단인지 이게 궁금해요. 조력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 독일에서 회사를 세우고 꾸리고 여기에 크게 도움을 받은 데가 없는데 처음에 가서 회사를 꾸리고 계좌를 만들고 그랬을 때는 예. 도움을 받은 거는 삼성, 예. 그 다음에 독일 대사관에 특별히 대사님께서 그 당시 대사님께서 최순실을 많이 도와주셨어요. 예. 그분이 도와주셨고요. 그래서 외환은행 일을 대사를 통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대한항공을 통해서 이 은행을 도와주고 업그레이드도 시켜주고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명만 이렇게 체크하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윤이라고 이분은 최순실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독일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일을 다 봐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몇 사람만 쫓아다니면 예. 정유라의 행방을 곧 찾을 수 있어요. 자, 주 기자님 보세요. 현재 많은 분들이 독일에 유럽은 그 비자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여권만 있으면 주위 나라로 숨어버리면 못 찾겠다 네. 하면서 오스트리아에 숨어 있을 수도 있고 스위스에 숨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독일에 그냥 있어요. 프랑크푸르트에.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아, 그렇지 않아요? 최순실 씨가 한국에 귀국했을 때 예. 독일 검찰이 움직이는 걸 보고 계좌를 추적한다는 걸 금방 파악했어요. 예. 그러자마자 본거지를 숨기고 흩어졌습니다. 최순실 씨가 갔고요. 예. 제가 그때 정보로는 정유라와 아이가 떨어져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준비를 했는데 또 다른 최순실가의 가신들이 중국에서 정유라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유라의 주변 사람들이 중국에 건너가기도 하고 중국에 데려가려고도 했었어요. 예. 그런 걸 보면 유럽에서 오스트리아하고 스위스에서 목격됐다는 제보가 저한테는 있고 거기에 있다는 예. 얘기는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 스위스, 오스트리아 주변을 맴돌고 있다가 사실은 정유라가 네덜란드에서 살고 싶어 했어요. 네덜란드가 예. 그 자유롭다고 거기서 개 키우면서 살고 싶었어요. 원래는 저기 남해 바다에서 개 100마리 키우면서 조용히 사는 게 자기 꿈이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개 키우면서 네덜란드에서 편히 즐기면서 살고 싶다고 했었는데 네덜란드와 덴마크에 그래서 근거지가 조금 있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몇 군데를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중국도 하나의 옵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데 현재는 독일이나 유럽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네. 자, 특검에서요 체포영장을 발부했어요. 네. 그 다음에 지명수배까지 내렸어요. 네. 독일 검찰은 그 다음 특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독일 검찰이 피의자로 확정한 것 같다.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이쪽에서 우리 검찰 특검이 지명수배를 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지만 그 다음에 여권을 무효하는 작업에 들어갔잖아요. 네. 소환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경재 변호사나 예. 집안 변호사들을 통해서 소환하면 정유라가 응한다는 입장이었어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정유라는 그런 입장을 취하거나 그렇게 판단할 그 정도의 논리적 사고는 없는데 정유라의 집을 이렇게 봐주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가 있고요. 그리고 김앤장, 이 건너편에 김앤장에 아주 가까운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파악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소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입장이 약간 변했어요. 왜 그러냐면 들어오게 되면 심각한 상황이 될 거 아니에요. 심각한 상황이 되고 최순실
최순실 씨처럼 구속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예. 생각이 많이 들어오면서 버티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사람들이 계속 예. 쳐다보고 있고요. 독일 검찰이 쫓고 있고 그리고 네. 전 국민 네티즌 수사대가 그렇죠. 곧 독일 나설 교민들. 거잖아요. 그래서 멀리 가지 못할 거예요. 예. 그 또 정유라가 워낙 그 호들갑을 떠는 호들갑을 떨면서 살아온 사람이어서 그렇게 예, 조용히 살 조용하게. 수가 없어요. 이번에 그 모 종편에 찍혀 그 차를 타고 네. 이동하는 장면을 봐도 얼핏 느낌이 꽤 노출시키면서 다니고 있다. 지금은 어찌 보면 도망자 신세인데 좀 조심해서 다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같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정유라는 어디를 다닐 때마다 보디가드가 이렇게 따라다니고 자기를 봐주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나 총리가 갈 때 이게 보디가드가 있었던 것처럼 정봉주 의원도 한창 때는 그렇게 다니셨죠. 지금도 여기 6명 있어요, 보디가드가. 네. 그러다 감옥 갔었어요. 그러다가. 네. 저는 보디가드가 6명인데요. 제가 보디가드를 보디가드 해줍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누구를 데리고 다니는 게 이렇게 체질이 돼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정유라가 독일로 이제 전시훈련을 갔을 때도 다른 선수라고 데려온 사람도 그렇지만 신주평과 신주평 친구 이런 사람처럼 자기를 보호하고 이렇게 어디 받드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야 돼서 아하. 지금도 그런 사람들의 보호를 받고 있어서 그렇게 뭐 눈에 금방 띄리라고 찾기에는 그래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네. 검찰이 다음에 무슨 조치를 취할까요? 검찰이 지금 독일 특검이 예. 독일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독일 변호사. 네. 예. 독일 변호사를 고용해서 거기하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독일 헤센주 검찰이 수사를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네. 수사 공조만 되면 어렵지 않게 정유라의 발을 묶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정유라 망명설이 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건 예. 높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 정유라가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국 정부는 네. 한국 정부나 한국 정부의 그 요구를 아무데도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승인과 어떤 얘기가 돼야 이게 망명이 진행이 될 텐데 정유라가 망명을 신청할 정도로 정치적으로 피해를 보거나 사상적으로 뭐 압박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없어서요. 네. 그런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저도 보고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정치적 그 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정치적 사유 때문인데 네. 정치적으로 인권이 지나치게 억압받는다든지 정치적으로 자신의 소신을 펼 수 있는 기회가 없다든지 네. 아니면 종교적 사유가 있다든지 이럴 때 유엔이라고 하는 그 국가 내에서 망명이 허용되고 그런 건데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갔잖아요. 네. 독일에서 그래서- 피의자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망명자 신분은 안 돼요. 사실은 강아지를 많이 키웠잖아요. 예. 강아지를 많이 키우면서 사실 최순실 씨는 강아지를 그렇게 독일에서 많이 키우는지 몰랐어요. 근데 최순실 씨가 독일에 오면 강아지들을 저쪽 마국간에다 보내놓고 청소를 해놔요. 근데 최순실 씨가 가면 강아지를 데려다가 거기에서 생활을 하는데 똥을 싸든 오줌을 싸든 애하고 같이 뒹굴고 다녀도 그냥 놔둬요. 예. 그래서 강아지의 인권과 아기의 인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지만 위생의 문제. 네, 네. 정유라의 인권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도 좀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람은 범죄 수익을 가지고 자기가 누리기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랬기 때문에 뭘 인권을 얘기하기 사실은 정유라가 인권이 뭔지 권리가 뭔지 그거를 파악하는데 이거를 정의하는데 그 정도의 지적 수준이 안 돼요 사실은.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 최순실 씨도 그렇고 정유라 씨도 그렇고 일단 그 필적을 보면 맞춤법이 틀려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초등학교 때 기초 교육이 좀 안 된 거 아닌가. 그래서 항상 정유라하고 최순실 씨하고 이렇게 싸울 때 예. 여기 욕하면 안 되죠. 욕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네. 항상 둘이서 욕을 이렇게 하는데 쌍시옷자가 날아가는데 정말요? 딸하고 엄마하고 하는데. 네. 근데 진짜요? 유라가 항상 엄마한테 주로 하는 말이 대학도 안 나온 X. 그다음에 무식한 이렇게 아이고. 얘기했어요. 예, 그 무식한 엄마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 문서를 갑자기. 예, 첨삭 지도를 해주고. 그렇죠. 우리나라의 컨트롤 타워가 예. 최순실이었습니다. 예. 자, 소름이 네. 최순실의 컨트롤 타워가 장시호였어요. 장시호는 예. 전교 꼴찌였습니다. 전교 꼴찌 얘기하지 마세요. 나도 전교 꼴찌였었어요. 네. 예. 자, 정유라가 들어오면 이제 지금 바로 그런 게 대목인 그 포인트인데, 정유라가 만약 들어오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사업도 하고 어쨌든 국정농단하면서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서 재판에 대해서 조사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왔는데, 정유라가 들어오게 되면 이게 다 무너질 거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고 예. 논리적으로 얘기가 안 되는 애예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애인데 예. 정유라 씨가 들어오면 최순실 씨가 일단은 움직일 거예요. 그 심리적으로 최순실을 움직인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고, 그 다음에 정유라가 그 범죄 수익과 범죄로 인해서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그 행적을 얘기하게 되면 최순실의 논리에 구멍이 날 거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최순실의 논리에 구멍이 나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 그 관심을 가졌는 게, 아까도 이제 그 독일에 숨겨놓은 네. 최순실의 돈. 그것이 이제 오늘 주진우 기자나 뭐 다른 취재 기자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결국 이것이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내려왔던, 즉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이었다. 네. 만약 이게 검증이 되게 되면 최순실과 박근혜는 공범이 되는 거 아니에요? 동일인물. 그러면서 죄가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공범이죠. 예. 공범이라고 보기는 주범은 박근혜고 종범이 최순실이라고 봐야죠. 예. 최순실이 아무리 권한을 행사하고 뭐 권력을 휘두른다고 해도 박근혜가 없었으면 이 일이 진행되지 않았었겠죠. 그렇죠.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죠. 네, 작가님. 네. 그러니 잠깐만 보고 얘기를 해. 무서워서 나는 잘려도 되는데 이 사람 잘리면은 예. 저는 걱정이죠. 오늘 끝으로 잘릴 것 같아요. 네. 난 좀 잘라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공범인매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재산을 같이 축적했느냐, 같이 썼느냐, 이 예.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특별히 재단도 사실은 정수장학회, 유경재단, 영남대재단, 이게 박근혜 주변에서, 최순실 주변에서 다 이사가 꾸려지고 거기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재단이 박근혜가 좌지우지했느냐, 최순실이 좌지우지했느냐, 이 문제가 파악이 되면 제3자 뇌물도 필요 없이 직접 뇌물죄로 예. 박근혜를 잡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순실 돈이 박근혜 돈이고 박근혜 돈이 최순실 돈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지갑에서 4,500만 원 옷값 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그 차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차움병원 약값 구입하는 것도 냈다는 게, 네. 모든 돈을 직접 관리했다고 한다면 최순실이 뇌물죄로 되는 순간 박근혜 대통령도 뇌물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맞죠. 그래야 맞죠. 뇌물이죠. 예. 네. 조폭 대장이 그리고 이거 뇌물죄 맞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네. 민정수석으로 있는 조대한 변호사 아니에요? 그렇죠. 뇌물죄 맞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게 뇌물죄로 보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체를 불러서 삥을 뜯습니다. 야, 돈 내. 일단 불러서 조인트 할까 먼저. 야, 돈 내. 예. 어디로 돈 내. 그러면 최순실이 사람을 보내서 돈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 돈을 만들어 놓고 박근혜하고 최순실이 같이 쓰려고 했어요. 쓰려고 했습니다. 여기는 미수예요. 근데 그 전에 유경재단을 보자고요. 자, 재단을 만들어서 대기업에 삥을 털어서 재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는 박근혜, 최순실 주변 사람들이 들어가서 돈을 다 받아서 썼어요. 그러면 자, 최순실과 박근혜는 재단 전문가들이에요. 재단 전문가들이어서 이 재단을, 저는 제 생각입니다, 정유라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이 되지도 않는 애를 국가대표 시키고 되지도 않는 애를 학교를 만들어서 학교에 집어넣어서 학교를 무리하게 졸업시키려고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힘이 있는 동안. 그래야 이 재단에 뭐라도 시킬 수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서두르지 않으면 정유라 씨 소환 가능성이 좀 불투명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세월호 때 유병헌 씨 딸도 지금까지 소환을 못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좀 예. 서둘러야 섬나 씨. 되지 않을까요? 네. 섬나 씨처럼 프랑스 정부에 그 재판을 걸어서 자기는 한국에 가지 않겠다고 이렇게 버틸 수도 있습니다. 유섬나 씨. 네. 네.
하지만 독일에서는 범죄 행위가 확실하기 때문에 인도를 할 거라는 게 제가 취재했을 때 예. 저도 이게 걱정이 됐어요. 네네. 걱정이 됐는데 독일 검찰에서는 보내주겠다고 이거는 공식 멘트가 아니고 제가 아는 수사관이 한 얘기여서 우리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가 됐죠. 한국 검찰이 협조 요청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 네. 그리고 우리 이쪽 검찰 측에서 특검 쪽에서도 정유라 씨를 피의자로 확정한 것 같다. 네 확정했습니다. 아, 확정이나요, 독일에서? 네. 그러면은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소환 요청을 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독일 검찰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네. 사실 우리 검찰보다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주 기자가 보기에 지금 우리 체포영장 발부 받았고 지명수배 했고 독일 검찰에서는 피의자로 했고 그리고 여권 무효가 들어갔고 정유라 씨는 언제쯤 들어올까요? 잡혀야 들어오죠. 아니 잡아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았어요? 네. 금방 안민석 의원하고 둘이 가서 잡는 다음에 안민석 의원은 잡으러 간다고 자기가 페이스북에다가 나 잡으러 가요 이렇게 하는데 누가 잡혀? 그러니까 가서 다른 행사만 참석하고 그러니까 네. 제가 잡으러 간다고 나한테 항공료나 달라 그러고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예. 사실 최순실가의 사람들이 뻔합니다. 그래서 몇 명만 움직임을 포착하면 잡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 저는 특검이 정유라 말고 계좌 추적과 다른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 주변을 많이 수사를 하면 계좌 추적만 잘하면 그 전에 뇌물죄가 성립되리라고 봅니다. 예.